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연평균 20에서 30%의 수익률을 낸 사람,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 하나에 앉아서 세상의 돈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사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원칙도 어떤 수익률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버핏 스스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라고 불렀던 이야기. 그게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실 겁니다. 1952년 워런 버핏은 22살이었습니다. 그 시절 버핏은 지금으로 치면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은 누구나 알아봤지만 아직 세상이 알아주지 않던 때였죠. 조용하고 말이 없었고 숫자 앞에서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파티에 가도 구석에 혼자 서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을 마주치는 법도 대화를 이어가는 법도 어색했습니다. 세상에서 주식 종목 분석은 누구보다 잘했지만 사람 마음은 도통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지 톰프슨이었습니다. 수지는 버핏과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환해지는 타입,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버핏 같은 어색한 수학 천재가 왜 좋았는지는 솔직히 미스터리입니다만 아무튼 수지의 눈에는 이 괴짜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지가 버핏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포장지만 다시 씌우면 돼. 이 말이 사실이 됐습니다. 그 해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수지는 말 그대로 버핏의 포장지를 바꿔줬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지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수지였습니다. 버핏 스스로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줬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가 지나고 1970년대가 됐습니다.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쉽게 말하면 여러 회사를 사서 키우는 투자 지주회사입니다. 버핏이 보는 것마다 오르고 사는 것마다 이익이 났습니다. 오마하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세상의 돈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버핏이 점점 더 사무실에만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업 보고서, 저녁에 집에 와도 또 보고서, 주말에도 숫자. 수지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면 버핏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도 버핏의 손에는 기업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투자에서는 연 20에서 30%의 수익률을 내고 있었지만 집에서의 수익률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게 버핏만의 이야기일까요?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족이 다 자고 있던 밤, 주말에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아빠 나랑 놀아줘 소리를 못 들은 순간 우리도 어디선가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나중에 잘해줄게. 언젠가 더 여유가 생기면 2% 젝트만 끝나면 이번 달만 넘기면 버핏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의 손님을 대접하면서 그 집의 온기를 혼자 유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977년이 됐습니다. 수지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그 해 수지는 버핏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꿈을 살고 싶어. 수지에게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가수의 꿈이었습니다. 노래를 사랑했고 무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그 꿈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남편이 안정되면 그 나중에가 25년이 됐습니다. 수지는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습니다.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 집에 없었습니다. 버핏은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수지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법도 몰랐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빨래는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수지가 다 해줬던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혼자 사는 법은 완전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지가 떠나기 전 그녀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수지는 오마해에 있는 한 카페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웨이트리스와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아스트리드 맹크스였습니다. 성격이 좋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아스트리드를 남편에게 직접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 당신 곁에 있어줄 거야.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의 아내가 떠나면서 남편에게 직접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준 겁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 생각해보세요. 수지는 버핏을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도 이 사람이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버핏 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버핏의 지인들에게 카드가 배달됐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은 3개였습니다. 워런, 수지, 아스트리드. 세 사람이 함께. 수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꿈에 그리던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버핏은 오마에서 그 꿈을 후원했습니다. 가끔 버핏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면 수지가 노래하는 무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부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버핏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버핏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수지였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수지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28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7월 버핏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수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73이었습니다.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버핏이 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지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얼굴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게 숫자를 계산하던 사람이 평생 손실을 피해온 사람이 정작 가장 큰 손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비싼 투자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버핏이 수지를 잃은 방식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서입니다. 우리도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그 순간, 전화 한 통 하려다가 내일 하지 뭐? 라고 넘긴 그 순간, 부모님이 밥은 먹었어? 물었을 때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끊은 그 순간,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했는데 응 이따 얘기해 라고 넘긴 그 저녁,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그러면서도 자꾸 미룹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급해 보이니까요. 버핏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4년 7월에야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신가요? 어떤 전화를, 어떤 말을, 어떤 저녁 식사를 나중에로 미뤄두고 계신가요? 워런 버핏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일이 좋았고 숫자가 좋았고 성공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어서. 하지만 그가 추모식에서 흘린 눈물은 이 하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수익률이 아니었다고. 수지는 버핏에게 투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수지가 사라진 뒤에야 버핏은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았습니다. 2006년 버핏은 아스트리드와 결혼했습니다. 버핏 나이 76살이었습니다. 곁에서 29년을 함께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은 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지가 나에게 아스트리드를 보내줬다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한 통의 전화를 미루지 마세요. 그게 버핏이 남긴 어떤 투자 원칙보다 비싼 교훈입니다.